비타민 A는 눈 건강에 좋은 영양소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 역할은 시력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면역 기능과 세포 성장에도 관여하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형태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크게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는 레티놀 계열과 식물성 식품에서 얻는 베타카로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계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티놀은 간이나 달걀, 유제품 등에 들어있으며 몸에서 비교적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베타카로틴은 당근이나 단호박처럼 색이 진한 채소에 많고 필요에 따라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비타민 A가 가장 잘 알려진 이유는 역시 눈 건강 때문입니다. 특히 어두운 환경에서 사물을 구분하는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에 부족해지면 야간 시력이 떨어지는 야맹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을 때 눈이 적응하는데 유난히 오래 걸린다면 여러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비타민 A 부족도 그중 하나이지만 이런 증상만으로 결핍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비타민 A는 눈의 표면을 보호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핍이 심해지면 결막과 각막의 정상적인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장기간의 심한 부족은 눈 건강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은 피부와 점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피부뿐 아니라 코와 입, 호흡기와 소화기관처럼 외부 환경과 맞닿는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관여합니다. 이러한 점막은 외부의 여러 자극과 병원체를 막는 1차적인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A는 면역세포의 기능뿐 아니라 몸의 방어 장벽을 유지하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렇다고 비타민 A를 많이 먹을수록 면역력이 계속 높아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필요한 양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핍이 없는 사람이 고용량을 추가로 먹는다고 효과가 비례해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타민 A는 세포의 성장과 분화에도 관여합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정상적인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중요한 필수 영양소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대표적으로 야맹증과 눈의 건조 증상이 알려져 있으며 심한 결핍이 지속되면 피부와 점막 건강이나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사람에게 심각한 비타민 A 결핍이 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특정 질환이나 지방 흡수 장애, 극단적으로 제한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족 위험을 더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에 쉽게 녹는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지방과 함께 흡수되고 체내에 저장될 수 있기 때문에 섭취 방법과 과다 섭취에 모두 신경 써야 합니다. 채소를 통해 베타카로틴을 섭취할 때는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이나 시금치 같은 채소에 적당량의 식용유나 견과류를 곁들이는 방식이 좋은 예입니다. 비타민 A가 풍부한 대표적인 동물성 식품은 간입니다. 적은 양에도 비타민 A가 매우 많이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많은 양을 먹기보다는 전체 섭취량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 노른자와 우유, 치즈 같은 식품에서도 비타민 A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 하나에 의존하기보다 평소 여러 식품을 조합하면 다른 영양소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에서는 당근과 단호박, 고구마처럼 노란색이나 주황색이 진한 식품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식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우리 몸이 필요에 따라 비타민 A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케일처럼 짙은 녹색 잎채소도 좋은 공급원입니다. 녹색 색소 때문에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다양한 카로티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균형 잡힌 식단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동물성 식품이나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는 이미 형성된 비타민 A와 식품 속 베타카로틴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과다 섭취 문제는 특히 고용량 비타민 A 보충제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비타민 A는 몸에 저장되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섭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간이나 뼈 건강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동시에 먹는다면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종합 비타민과 눈 건강 영양제 등의 비타민 A가 각각 포함되어 있다면 자신도 모르게 섭취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충제 성분표에서는 비타민 A가 레티놀이나 레틴18미테이트, 베타카로틴 등 서로 다른 형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 개수만 세기보다 어떤 형태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고용량에 이미 형성된 비타민 A 섭취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태아에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임의로 고함량 제품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흡연자나 과거 흡연자의 경우에도 고용량 베타카로틴 보충제를 임의로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연구에서 특정 고위험군의 고용량 보충이 폐암 위험 증가와 관련된 결과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정확히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필요한 양은 나이와 성별, 임신과 수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하나의 숫자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보다는 개인 조건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비타민 A 함량은 마이크로그램 내라는 단위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과 영양제에 들어있는 형태에 따라 체내에서 비타민 A로 활용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단위입니다. 일상에서는 숫자를 복잡하게 계산하기보다 식품을 다양하게 구성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달걀과 유제품, 녹황색 채소 등을 적절히 먹는다면 비타민 A뿐 아니라 단백질과 여러 미량 영양소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눈이 피곤하거나 건조하다고 해서 무조건 비타민 A부터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안구 건조증이나 시력 변화에는 생활 습관과 환경, 다른 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야간 시력이 갑자기 크게 떨어지거나 눈의 건조와 시력 이상이 지속된다면 영양제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계속될 경우에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타민 A의 핵심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섭취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다양한 식품을 통해 챙기고 고함량 보충제를 이용할 때는 중복 섭취와 과다 섭취 가능성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